또는 부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이 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자신도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다들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요? 제 신사장이 생각하는 투자의 법칙, 투자의 원리는 간단히 말씀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째는 쌓으라는 겁니다. 사어라. 예, 예. 축적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음. 어떤 것이 아까 말씀한 시간의 경과도 필요합니다. 일확천금을 한 번에 하는 것은 부호 축적은 쉽게 만들어지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쌓으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시간을 쌓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쌓으려고 한다면 먼저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반이 없는 곳에다 쌓으려다 하면 그냥 허물어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시드머니를 먼저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드만이 예, 시드머니 많이 얘기. 그래서 마치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는 먼저 수목만한 네. 눈을 만들어서 획이 그걸 만들어야 코어로 해서 계속해서 굴려가면서 네. 다시 그 눈덩이처럼 굴려가듯이 네. 첫 번째는 쌓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견뎌야 됩니다. 음. 시간을 견디고 그 코어머니, 즉 시드머니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소비도 절제하고 네. 구조를 만들 때까지는 본인이 인내하면서 그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쌓으라는 겁니다. 쌓는 것이 첫 번째. 쌓으라는 말씀을 꼭 이해하시고 사어라. 예. 쌓으라는 게 또 습관 투자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누랍니다. 나누라. 예, 나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투자는 한 군데만이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주식과 펀드와 현물과 선물과 뭐 금융과 여러 가지 제품 상품들에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분산의 투자도 그 나누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포트폴리오. 그렇습니다. 예. 포트폴리오란 예, 말이죠. 예, 예. 다 아시기 때문에 요즘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서 한 군데에 절대 부자들은 달걀을 담지 않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다 달걀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내가 생각하는 곳에 그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한 군데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시간과 이래서 분배를 시키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고요. 네. 분산인데요. 네. 그 분산은 나누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의 분산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분산은 오늘 저축하고 내일 저축하고 계속해서 매일 적립식처럼 시간적으로 계속 오늘의 돈과 내일의 돈이 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의 배분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요즘은 뭐 지역의 배분도 마찬가지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간과 지역을 분배해서 나누는 투자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쌓으라, 나누라. 그 다음에 가장 또 세 번째로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키라인데요. 네. 이건 뭐 당연한 법칙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돈의 속성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위험이 따르면 그만큼 가장 위험을 할수록 가장 큰 부익도 주겠지만은 네. 그 이야기는 곧 가장 위험한 것은 또 쉽게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갈 수 있는 네. 시간 관리와 함께 지키는 것, 즉 포트폴리오를 가져가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리스크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네. 그 지키라는 것 중에는 법칙도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는 현인들이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네. 그리고 그 투자의 법칙은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책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법칙대로 해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이 100원인데 네. 그 100원 중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소비를 어디 수준까지 하고 얼마는 투자하겠다 하는 투자의 법칙을 본인이 갖고 있는다든가 매일매일 내가 하는 전략은 어디까지 하고 저축은 어떻게 하겠다는 본인만의 마음 먹는 것도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그 다음에 이런 싼 것 나누는 것 지키는 것들이 실질적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칙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체화되어 있고 습관처럼 배어 있을 때 일단 부자가 되는 아까 말한 이해는 첫 번째 초급이요 두 번째는 지금 말한 이 법칙이 몸에 배는 게 중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드마니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사회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쌓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걸 어딘가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나눠야 되고 예. 그리고 이걸 그렇죠. 또 지키는 게 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누구나 하는 쉬운 말 같지만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역순으로 본인이 시드머니도 없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빚내서 한다든가 또 그걸 갖다가 한 군데 몰빵을 지른다든가 네. 지른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몰빵을 한다든가 네. 다시 또 수익률 관리하지 않고 계속 위험한 가대만 마치 분화방처럼 날리는 순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 지키지 못해가지고 일시에 쌓았던 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부자가 못 되고 계속해서 허덕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나누고 지키는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 다 하기 네,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시드마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쌓는 거죠. 네. 쌓기 위해 가지고는 이 거의 다 이 듣는 분들이 좀 초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저도 이게 금융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지금 많이 어떤 개념적으로도 정리가 되어지고 공부도 되어지고 이게 내 그런 습관들이 안 돼 있구나. 돈의 구조를 못 만들어 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게 신 사장님을 이렇게 몇 분 뵈면서 이렇게 상도 좋으시고 상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죠? 이 참 우리 하여튼 이게 돈이 많이 제가 해운업을 15년 동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해운업을 15년 동안 했는데 제가 모셨던 회장님이 하여튼 우리나라 이 하여튼 50대 그룹 안에까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분하고 상이 똑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상도 제가 보더라 이게 한 평생 돈만 만드셨잖아요. 거기다가 이 대우 정권의 이 발전하고 성장의 어떤 기회를 같이 해 오신 분이고 그 박사님을 제가 뵐 때마다 참 이게 뭔가 이렇게 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계시고 그런 좋은 습관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항상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참 귀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감사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 듣는 분들이 그 시드마니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그래 일단 시드마니가 있어야지 뭐 포트폴리오도 하고 지키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드마니 만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처지와 상황들이 많이 다르실 겁니다. 직업에서 뭐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하는 월급을 받은 셀러리맨도 계실 거고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그렇죠. 거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새로 사회 초년에 진입하신 분도 있고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추후에 이제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아니면 질문이 있게 되면은 받아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고요. 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식 이게 돈을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펀드를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그렇죠. 있고요. 투자하면 주식 투자, 예, 예, 주식 예, 투자, 예. 그다음에 펀드 투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는 그리고 거죠. 또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법이 아니면 예금을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게 낫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를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뭐 요즘은 화폐 단위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소규모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것과 예.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과는 저는 조금 그 수익률이라든가 주식의 기법상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돈이 좀 있어야지. 예, 주식 그렇습니다. 투자하기 제가 생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상품의 선택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일단은 내가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서 초기에는 저축을 통해서 어느 시드머니를 먼저 만드는 방법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저축을 통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예금 저축과 펀드 저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펀드라는 것을 많은 사람 생각하기에 펀드의 흑역사라고 해서 펀드를 투자했더니 수익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지금처럼 적은 위해서는 좋은 펀드를 먼저 고르시고 그 펀드에 대해서 좋은 펀드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라도 저축을 하셔서 시드머니를 1년, 2년 사이에 먼저 만드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의 속성상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1,000만 원 모으기 힘들고 1,000만 원에 3,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모으기 어렵지만 3,000이 5,000이 되고 5,000이 1억이 되면 1억 이후에는 다시 또 큰 돈을 벌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눈덩이를 굴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굴릴 때하고 작은 눈을 굴릴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가 만들 때까지는 고위험 상품보다는 차근차근 시간의 경과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상품을 먼저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금 저축보다는 펀드 저축을 그렇습니다. 요즘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체가 거의 워낙 없죠. 없기 네. 때문에 예전에 10% 뭐 5% 6% 이렇게 줬을 때는 괜찮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자체가 거의 제로 금리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즘은 오히려 국내에 좋은 주식을 취급하는 보장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의 펀드를 잘 고르시게 되면은 네.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펀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본인이 잘 공부하셔서 네. 일단은 시드머니를 만드는 데까지는 고위험 상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먼저 퍼스트 스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 펀드 저축하고 신 사장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이 한국 포스 증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지난 30여 년 동안은 증권회사에서 주식 영업 내지는 리테일 영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총괄을 해왔고요. 지금 옮겨서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이 회사는 한국의 펀드 시장과 관련된 일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좀 그래서 펀드를 투자하는데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일반 국민들이 많이 고충을 갖게 됩니다. 예. 첫째는 너무 펀드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펀드 이름 자체도 어렵고 펀드라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 편입되는지도 모르고 네. 또 펀드에 대한 그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쉽게 펀드를 팔 수 없느냐 하는 것이 고민. 두 번째는 펀드 수수료가 일반 지금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팔고는 있지만은 과다하게 높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3분의 1의 싼 수수료로 본인이 직접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저가항공사가 나오기 전에는 D항공사라든가 A항공사를 통해서 타시던 분들이 그 뒤로는 제주항공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저가 항공사를 통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았던 것처럼 예. 저희 회사는 저가 항공사처럼 똑같은 펀드를 수수료 낮은 3분의 1의 수수료로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회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회사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만으로도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서 펀드를 사고 팔고 입금하고 수익률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맡겨도 이자를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앱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일종의 앱 증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상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를 많이 취급하고 있고 연금과 IRP를 취급하고 있죠. 펀드는 사실은 기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좋은 펀드를 사서 마치 김치를 사서 묻어두듯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숙성되는 기간 동안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가장 저금리로서 대출도 해줄 수 있는 펀드 담보대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펀드의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최대 입주는 한국증권금융이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기 투자증권 회사에 가서 펀드를 살 때보다도 한국 포스 증권을 통해서 살 때 3분의 1 정도밖에 수수료가 안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 투자증권 회사나 은행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펀드를 여기서 그대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수수료율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포스 증권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회사는 누가 설립을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를 통해서 거래를 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자산운용사 여러분이 맡기시는 돈을 이제 펀드라는 상품은 돈을 맡기게 되는 그것을 펀드 매니저가 펀드라는 것으로 한꺼번에 돈을 모아서 운용하게 되는 그렇죠. 운용사를 예. 자산운용사라고 그러는데 예. 국내에 있는 40여 개 되는 자산운용사가 다 출자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모든 자산운용사가 다 출자를 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한국증권금융입니다.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은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다시피 증권회사의 은행이 한국증권금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는 공공펀드 즉 공모펀드의 활성화를 그 기치로 내걸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통해서 부가 안전하고 건실하게 튼튼하게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IRP라는 상품도 취급하고 있고 연금은 저희 회사가 국내 증권회사 중에서는 점유율 2위입니다. 연금하고 IRP 고객은 굉장히 저희가 강세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게 되는데요. 100세 시대에 저는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재무적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연금 세 가지는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개인연금, 개인연금. 예, 두 번째가 퇴직연금, 퇴직연금. 세 번째가 국민연금입니다. 이걸 이제 3대 그 일반 연금인데요. 이것은 사실 해외에서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거의 다 갖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고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영업자도 IRP가 허가되는 시대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개인 금융에 돈을 이렇게 더 많이 넣어 놓는 것하고 IRP 개인 퇴직연금에 굳이 그걸 나눠가지고 그거를 두 개를 다 세제 가지고 혜택 있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이 큽니다. 사실 월급 생활하시는 분이라든가 연말에 세금을 정산할 때 큰 세제 혜택을 IRP나 연금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입문 시간보다는 넥스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IRP 연금에 대해서 왜 가입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할 거고요. 우리 포스앱에 들어가면 첫 번째 화면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앞으로 국민연금, IRP 연금은 얼마다 하는 전 금융기관 것들을 스크리핑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 앱에 들어가서 한국포스에 가서 쟤를 조회해 보면은 제가 65세 이후에는 한 달에 얼마를 받습니다 하는 것이 집계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 앱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노후 생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많이 빗나가는데요. 어쨌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부를 축적해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제가 말한 첫 번째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시드머니는 위험 자산보다는 조금 저축성 상품 그리고 특히 펀드라는 상품을 통해서 수익률 관리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일 때까지는 하시는 게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식도 상당히 좋은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좋은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투기적 상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좋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애플 회사의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애플 회사의 주식이 주주가 되는 거고 테슬라의 주식이 되는 거고 국내 삼성전자의 주식 주인이 되는 것이고 LG의 주인이 되시고 SK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수단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좋으면서 그 회사에도 자금을 융통해서 하는 그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금융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돌아가서 첫 번째는 먼저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시드머니를 만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부가 만들어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여유 자금 중에서 주식을 통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로 더 이양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그러나 노후에 가장 중요한 아까 나노라도 말씀하신 게 노후를 대비해서는 연금 상품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중요한 게 하나가 세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는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서 나가는 내 이자돈,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나가는 이자돈은 공돈입니다. 내가 물론 여기 시청하시는 분 중에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채가 없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일단 내가 헛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부채 제로 시대를 간다면 부를 창출하기 굉장히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가 없는 대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채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 스스로가 내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식 같은 것을 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부채를 갖게 되면은 내 돈을 벌어서 이자 내는데도 가깝게 힘들어지면은 내 부가 절대 풀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생명력 있는 돈에게 약간의 절름발을 만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커버리지 내에서 부를 창출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아까 돌아갔을 때 세금은 아까 무슨 이야기냐? 저는 세금과 이자는 줄이는 게 최고입니다. 어쨌든 물론
정부에 필요한 세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정당하게 세금은 내야겠지만은 그렇죠.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요. 절세를 통해서 세금 부를 절세하는 것만큼 지금 국내에는 어떤 부자도 제일 좋은 부자 성공했던 부자들은 절세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정부에 낼 세금은 공정하게 다 내지만은 네. 쓸데없는 이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IRP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비과세 상품 같은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 상품 무조건 가입하셔서 이익된 수령과 함께 세금이 떨어져 나온 것을 절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세테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재테크만큼 중요한 것은 세테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복기를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 오늘 그 정리를 해보면은 그 신사장의 그 투자 3원칙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그죠? 시드마니를 만들어야 사으라. 두 번째는 그 시드마니를 가지고 나누라고요. 나누고 세 번째는 지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시드마니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그 예금 저축보다는 펀드 저축이 장점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펀드 저축과 관련돼 가지고 한국 포스 증권이 일반 투자증권 회사에서 살 수 있는 것 모든 펀드를 여기서 다 살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게 온라인으로 그죠? 거기다 한국 증권금융? 증권금융에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이게 또 트렌드에도 맞는 그렇습니다. 것이라는 핀테크 거예요. 그 핀테크죠. 거기에다가 이게 주식도 이게 어떤 투자의 한 수단이긴 한데 주식은 어느 정도 시드마니가 만들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드마니 만들기 위한 그런 그걸로는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지금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데요. 그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거 뭐 펀드는 어렵고 주식은 쉬워서 내가 하는 게 말지 왜 맡기느냐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면서 또 여러분의 리스크를 좀 더 줄이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식 투자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 중에 한 방법입니다. 주식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본인이 그 투자 방법을 잘 찾은다면은 굉장히 이길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또 이제 뭐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신용이라는 것은 증권에서도 돈을 빌려서 하는 거 말합니다. 돈을 빌려서 해가지고 레버리를 일으켜서 단기간에 크게 벌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몇 분 중에는 성공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편적인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 한 가지 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시간도 지금 제가 그 신 사장님 시간을 많이 뺐었는데 이 주식 투자하고 펀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나눠보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